지금 중국의 상황이요.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상황을 예고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요. 2000년 초기에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이 급속도로 세계화 속에 편입이 되면서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한 20년 뒤에는 중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이 중진국,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에 벅찼습니다. 지아징크 감독이라고 중국에서 신세대 감독으로 유명하고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은 감독이 있죠. 자, 그 사람이 찍은 영화 중에 강호안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시작이 2001년이에요. 그래서 그 2001년이 중국이 이 북경 올림픽 유치를 확정하고 WTO에 가입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시작해서 17년간의 한 두 남녀의 이 관계들이 쭉 진행이 되고 2018년에 끝납니다. 그 2018년이 중국의 시진핑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예요. 홍콩 탄압하고요. 그래서 그 17년 동안에 중국 사회가 어떻게 이 개개인들이 분해되어 가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인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20여 년 전에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한 것보다 아주 쇼킹한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겠죠. 주말에 보면 부유한 젊은이들의 삶이 뒤집혔다. 위기의 중국 부동산 미래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 2021년까지 10여 년간 두 자리 성장률로 호황기를 누렸던 중국의 부동산 업계는 젊은 층에게 보장된 성공 대료로 여겨져서 경제가 성장하니까 개론이 늘고 부동산 수요가 꾸준히 올라 매출로 이어지는 순환이 이루어졌고, 오를 대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은 내려올 기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연금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포함한 매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연말 보너스로 실적이 최대라서 벤저를 지급하던 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동산 업계에 입사한 이 블룸버그 통신에 소개하는 아이비 장이라는 사람도 황금빛 미래를 꿈꿨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대도시로 발령받았고 고액 연봉을 받으며 사는 게 걱정이 없는 것처럼 했는데, 상황이 금방 역전돼서 이제 나이 30세밖에 안 되는 아이비 장이라는 사람은 SNS에서 건강보조제를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1억 1,300만 원에 달하는 소득을 벌었던 시절과 비교도 안 되게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7, 80만 원짜리 스파 이용권도 사고 했는데 이제 집에서 전부, 외식은커녕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고 밖에 사람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로 지금 56만 원을 쓰고 있는데 37만 원을 줄이려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18만 7천 원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 위안에서 2천 위안, 1천 위안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에 들어가 있던 한 중국인의 말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펀드 매니저도 직장을 2번이나 잃어가지고 거지꼴이 됐고, 1년에 25만 달러, 한 3억 4천만 원을 받던 찰리 정이라는 사람은 개발업체에 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연봉을 90% 삭감해서 3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겠다 해도 70번 면접을 봐도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거지꼴이 되어가고 있고, 자, 부동산 업계에서만 50만 명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또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수백만 명이 지금 공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런 일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중국의 자산가들이 일본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홍콩으로 탈출해봤자 홍콩도 중국이니까.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로 탈출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본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인이 1년 새에 6만 명이 늘어 8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코로나 방역 행태, 또 독재, 권위주의,
이런데 견디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던 자산가들이 가족 단위로 일본에 지금 이주를 해서 동경 등의 고층 아파트 이런 거를 사들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4명 중에 1명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2만 2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사는 것이 불안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EU 등 서방 국가로 갔고 홍콩으로 갔다가 이제 홍콩에서도 영국으로 가고 이러는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는 일본의 엔저가 이제 심해지니까 도쿄의 그 맨션 타워, 고층 고급 아파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락하는 중국의 대도시 아파트를 팔아 제끼고 일본의 싼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 측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용으로 과거 같으면 샀다가 빌려주고 하는데 지금은 이주용으로 일가족을 전부 데리고 와서 산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최근에 돌아가는 모습이 직위, 돈, 인맥이 있어도 기본적인 여행의 자유와 생활 수요마저 충족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다. 중국에서 미래가 없다고 보고 전부 지금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의 대륙 탈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지금 동남아에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태국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거주자가 3만 명에서 12만 명, 부유한 중국 사람들이 북미,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 등으로 떠나고 중산층은 싱가포르나 태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에 백만장자 2만 5천 명이 해외로 탈출했어요. 미국의 CNN은 상반기에 미국에 망명 신청한 중국 사람이 12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의 권위주의 독재와 또 경제 위기가 중국에 지금 완전히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진핑이가 아무리 권위주의로 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괜찮으면 중국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중산층들이 에콰도르 이런 나라에 가서 중국하고의 이제 이 비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가서 정거를 수천 킬로 걸어서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중국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붕괴가 지금 중국 사람들을 해외로 다 탈출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여기에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는데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나라에서 대규모의 인구 유출이 불법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중국의 이 경제가 이 성장을 급속히 차고 잘 나갈 때는 이 중국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 복지 이런 게 없어도 중국에 사는데 경제 성장의 수익을 누린다고 안심했어요. 또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정부가 별로 통제도 안 하고 자본주의 사회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혜택을 거의 다 누리고 살았어요. 계속 성장했으니까. 못 사는 사람은 좀 더 잘 살게 되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불만인 사람들이 없었는데 경제가 식으니까 여기저기서 위기 조짐이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시진핑이 장기 독재로 가고 그러면서 또 이 정치적 압박도 가속화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그 속에서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도 없고 건강 재앙이나 고용 재앙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자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관광 비자, 미국 대학 등록 등을 했는데 중산층의 대다수에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목숨을 걸고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봉쇄 등을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고 그와 동시에 전개된 부동산 시장 붕괴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중국에서는 어떤 미래도 없겠다. 그래서 중국 탈출한 사람이 부동산 위기를 봐라. 은행 위기가 곧 닥칠 건데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산업이 살아남겠느냐. 그래서 2021년부터 많은 중산층 가정에 지금 불을 다 잡아먹어 버리고 있는
거품 붕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특히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소상공인 사이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중국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현금 보유 부족, 차입 능력 부족으로 재정적으로 붕괴 상태로 가고 있고 한 2천만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소매업에 종사하는 2,400개 정도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붕괴되는 속에서 중국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 즉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속화되다가 이제 전부가 붕괴해가는 상황에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정부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위해 뇌물이나 온갖 약탈 행위를 갖다가 당하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던 사람이 공장이 망하고 차량 호출 플랫폼에서 운전기사가 되고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이 자살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나 자식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보고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실직자가 돼도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사회보장 제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돈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예산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GDP 비중에 비해 작아요.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정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떠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게 해외 이민은 안전벨트라는 거예요. 그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다 떠나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목숨 걸고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떠날 사람은 지금 해외로 떠나고 중산층이나 자산가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해외로 못 가는 사람들은 물가가 비싸서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시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찾기 어려운 대도시 떠나 소도시로 가서 생활비 부담이 적고 경쟁이 좀 덜한 데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서구의 학자들은요, 중국의 현실을 갖다가 굉장히 자신들의 시각에서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지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요. 지금 한국도 한번 봅시다. 지금 한국도 정치가 굉장히 파시점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좌우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부동산이 몰락 직전의 조짐이 보이잖아요. 한국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먹는 거, 그리고 살 집에 대한 고통이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대로라도 살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혹독하게 국민들의 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70년대 넘어서는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안 했는데 다시 먹는 게 걱정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대탈출, 저게 앞으로 한국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안보 불안, 이념적 불안까지도 있습니다.